히스테리성 성격장애와 연관성이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주요 증상과 임상적 특징의 별표 쳐주시기 바랍니다. 자, 연극성 성격장애는 일종의 연기와 연관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과도하고 극적인 감정 표현을 하고, 자, 첫 번째가 극적 감정 표현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지나치게 타인의 관심과 주의를 끄는 행동을 특징적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타인의 관심을 끌기 위한 행동, 주의를 끌기 위한 행동을 한다. 타인의 관심 끄는 행동. 이렇게 간단하게 쓰시면 되겠죠. 가장 주된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항상 사람들로부터 주목받는 위치에 서고자 노력하고 외모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자신을 과장된 언어로 나타나는 경향이 강합니다. 외모에 신경을 많이 쓴다. 그 다음에 뒷부분에서 자신을 과장된 언어로 나타낸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지나친 감정 표현과 극적 감정 표현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관심 끌기 행동이 생활 전반에 나타나는데 다음 특성 중 5개 이상의 항목을 충족시켜야 됩니다. 기억부터 이응까지 보시죠. 자신이 관심에 초점이 되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상당히 불편함을 느낍니다. 자, 우리가 이제 타인의 관심을 끄는 행동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타인의 관심을 못 받는다 그러면 상당히 불편해한다 그 말이고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흔히 상황에 어울리지 않게 가로 성적으로 유혹적이거나 도발적인 행동을 특징적으로 나타냅니다. 자, 상황에 맞지 않습니다. 상황에 맞지 않게 성적으로 유혹적이다. 상황에 맞지 않는 유혹적이면서 도발적인 행동. 자, 이 정도 쓰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감정의 빠른 변화와 피상적 감정 표현을 합니다. 피상적 감정 표현. 자, 그리고 리을입니다. 자신에게 관심을 끌기 위해서 지속적인 육체적인 외모를 활용한다라고 했고, 지나치게 인상적으로 말하지만 구체적 내용이 없는 대화 형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과장된 언어 있잖아요. 자신을 과장된 언어로 나타낸다라고 하는 측면이 바로 이것과 연관성이 있겠습니다. 자, 자기 연극화, 과장된 감정 표현인데 자기 연극화. 자, 우리가 이제 연기와 연관성이 있다라고 했었잖아요. 이것과 관련성이 있겠습니다. 타인이나 환경에 의해 쉽게 영향을 받는 피암시성이 높다라고 했습니다. 타인의 영향을 쉽게 받는. 타인의 영향을 쉽게 받는. 자, 받을 P자를 한문으로 써서 피암시성이라는 말을 쓰죠. 피암시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고요. 대인관계 실제보다 더 친밀한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관심을 끄는 행동을 하기 때문에 자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타인하고 관계가 더 친밀하다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자, 이 정도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연극성 측정에서는 잘 안 나오는 것이에요. 많이 나오진 않더라고요. 히스테리성 성격장애였습니다. 정신분석적 입장 보시죠. 어린 시절에 오이디푸스 갈등에 기인한 것이며 남근기의 고착이 연극성 성격장애를 유발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정신분석적인 측면에서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라는 게 있잖아요. 이러한 것들이 이제 해소되지 않았을 때 나타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남근기 때 이런 것이 이제 해결되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머물러 버리는 고착 현상이 나타났을 때 바로 이제 이런 것들이 나타난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인적 입장은 독특한 신념과 사고방식을 보이는데 나는 부적절한 존재이며 혼자서 삶을 영위하는 것은 너무 힘들다. 이러한 핵심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나를 돌봐줄 사람들을 찾아야 된다라고 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타인의 관심을 끄는 행동, 이런 행동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관심과 애정을 추구한다. 밑줄 쫙 그으시면 돼요. 바로 이것과 연관성이 있겠죠. 자, 치료는 연극성 성격 장애자의 대인관계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요. 애정을 얻을 수 있는 적절한 현실적인 방법을 습득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현실적으로 애정을 얻으려고 하지 말고 현실성 있게 바로 이제 애정을 얻을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을 가르치고 습득시키는 게 좋겠죠. 자, 자기애성 성격 장애 들어갑니다. 네 번째. 자, 자기애는 다른 말로 자아도취라고 할 수 있어요. 자아도취 이렇게 정리를 하실 수 있는데요. 보겠습니다. 자, 주요 증상과 임상적 특징의 별표. 자기애성 성격 장애는 자신이 대단히 중요한 사람이라는 웅대한 자기상을 지니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웅대한 자기상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다른 사람으로부터 칭찬받고자 하는 욕구가 강하죠. 자신을 위해 타인을 이용하며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는 공감 능력이 결여되어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아도취하다 보니까 타인의 공감 능력은 떨어지겠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칭찬받고자 하는 자아도취니까 칭찬받고자 하는 욕구가 강합니다. 그 다음에 타인 공감 능력은 결여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공상이나 행동에서의 웅대성. 아까 말씀드렸죠. 자신에 대한 웅대한 자기상이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칭찬에 대한 욕구, 공감의 결여 이런 것들이 생활 전반에 나타나며 다음의 특성 중 5개 이상의 항목을 충족시켜야 된다. 기억부터 지읒까지 보겠습니다. 자신의 중요성에 대한 과장된 지각을 갖고 있다. 이게 바로 자아도취, 자기도취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신의 중요성에 대한 과장된 지각.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요. 자신의 성취나 재능을 과장하고 뒷받침할 만한 성취가 없으면서도 우월한 존재로 되기를 기대하고요. 무한한 성공, 권력, 탁월함, 아름다움, 이상적인 사랑에 대한 공상에 집착한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하나만 하죠. 무한한 성공에 대한 집착 하나만 하죠. 무한한 성공 등에 대한 집착. 이렇게 정리하시고, 자, 그 다음에 디귿 들어갑니다. 자신이 특별하고 독특한 존재라고 믿으며 특별하거나 상류층의 사람들만이 자신을 이해할 수 있고 그러한 사람들, 그러한 기관하고만 어울려야 한다고 믿습니다. 자신이 특별하고 독특한 존재라고 믿는다는 거, 그거 하나만. 자신은 독특하고 특별한 존재라고 믿음. 이 정도만 쓰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과도한 찬사를 요구한다. 아까 말씀드렸죠. 칭찬받고자 하는 욕구가 강하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자, 특권의식을 가지는데 예를 들어 특별 대우를 받을 만한 이유가 없는데도 특별 대우나 복종을 바라는 불합리한 기대감을 갖습니다. 특권의식. 특권의식이 있다. 자, 그리고 대인관계에서 착취적이며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이용한다.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이 결여되어 있다라고 했잖아요. 타인을 이용합니다. 타인 이용하려 함.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 자, 감정이입적 능력이 결합되어 있다. 뭐죠 이거? 공감 결여. 그 다음에 타인과의 감정이나 타인들의 감정이나 욕구를 인식하거나 확인하려 하지 않습니다. 흔히 타인을 질투하거나 타인들이 자신에 대해 질투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타인들이 자기가 너무 웅대한 자기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타인들이 자신에 대해서 질투하고 있다고 믿는 것이고요. 오만하고 건반진 행동이나 태도 이런 거 보이는 겁니다. 자, 오만한 태도. 자, 그리고 바로 위에 타인들이 자신에 대해서 타인들이 자신을 질투한다고 믿음. 자, 지금 쭉 써드린 것이 바로 자기애성 성격장애와 연관성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원인 보겠습니다. 정신분석적 입장을 보면 지그문트 프로이트는 자기애를 심리적 에너지가 자신에게로 향해져 자신의 신체를 성적인 대상으로 취급하는 태도라고 정의했으며 이러한 성향이 어린 시절에는 정상적일 수 있으나 성장하여 성숙한 형태로 발전하지 못한다면 병적인 자기애가 나타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부모의 과잉보호나 특이한 성장 과정으로 인해서 정상적인 좌절 경험을 하지 못하게 되거나 또는 웅대한 자기상에 대한 지나친 좌절을 경험하게 되면 유아기적 자기애가 지속되어서 자기애성 성격장애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인지적 입장입니다. 나는 매우 특별한 사람이다. 나는 너무나 우월하기 때문에, 우월의 동그라미 오만하죠? 우월하기 때문에 특별한 대우를 받고 특권을 누릴 자격이 있다. 인정, 칭찬, 존경을 받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사람들은 나를 비판할 자격이 없다. 나 정도의 훌륭한 사람만이 나를 이해할 수 있다라는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자기애성 성격 장애가 되겠습니다. 자, 치료입니다. 개인적인 심리치료가 필요하며 치료자가 내담자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전이 현상을 잘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행동치료, 인지행동치료는 웅대한 자기상이나 평가에 대한 과도한 예민성이나 공감의 결여됨에 대한 치료적 개입을 강조하겠죠. 자, 실력 따지기를 보겠습니다. 자기의 원인에 대한 정신역동적 접근이니까 정신역동적 이론 학자들이 나왔네요. 프로이트, 코헛, 컴버그가 있습니다. 자, 프로이트를 보면 심리적 에너지가 아까 말씀드렸죠. 자신에게로 향해져서 자신의 신체를 성적인 대상으로 취급하는 태도, 타인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성숙한 형태의 자기를 발전시키지 못했고 유아기적 자기에 고착된 이러한 상태가 바로 병리적인 자기애라 이렇게 보았고요. 코엇입니다. 코엇은 부모의 과잉보호나 특이한 성장 과정에서 자신의 웅대성에 대한 좌절 경험하지 못하거나 아까 했고요. 반대로 지나친 좌절을 경험하게 되면 자기애성 성격장애로 발전할 수 있다. 이것은 코엇이 이야기한 자기애입니다. 컴버그는 자신을 특별하게 대우해주고 칭찬해주며 헌신적인 사랑을 베풀어주는 이상적인 어머니상이 혼합되어서 자신이 특별한 존재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웅대한 자기상을 형성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컴버그가 이야기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정신역동적 접근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고요. 자기의 원인에 대해서 정신분석적 입장, 정신역동적 입장을 취한 학자들을 정리를 하면 돼요. 여기 있는 내용이 다 들어있는 거니까. 자, 첫 번째가 지그문트 프로이트가 되고요. 그 다음에 코헛, 그 다음에 컴버그, 이런 학자들이 여기에 해당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사람이 제시되어 있어요. 측정해서 이 학자들이 제시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 됐습니다. C군 들어갑니다. C군은 세 가지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자, 세 번째 C군 성격장애 들어갑니다. 자, C군 성격장애는 심각성에서 가장 덜 심각한 거다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요. 불안과 두려움을 지속적인 특징으로 본다라고 했습니다. 불안, 두려움의 지속성. 이게 이제 C군 성격장애의 특징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고요. 첫 번째가 회피성 성격장애입니다. 자, 회피성 성격장애 임상, 주요 증상과 임상적인 특성의 별표. 타인으로부터 부정적 평가를 받는 것에 대해 과도하게 예민하며 라고 했습니다. 자, 회피성이니까 타인의 부정적 평가에 대해서 과도한 예민성이 있다. 첫 번째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사회적 상황에서 지나치게 감정을 억제한다. 감정 억제. 자, 그리고 부적절감을 많이 느끼게 되어서 대인관계를 회피한다라고 했습니다. 감정을 억제하고 감정의 부적절감. 그 다음에 대인관계 회피. 이런 것들이 주요 특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사회적인 억제,
부적절감, 부정적 평가에 대한 과민성이 끊어요. 자, 성인 초기에 시작됩니다. 성인 초기에 시작되어서 여러 가지 상황에서 나타나며 다음 중 4개 이상의 항목을 충족시켜야 됩니다. 자, 우리가 여기 감정 억제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말씀드렸던 사회적인 억제가 됩니다. 사회적인 억제. 그 다음에 또한 대인관계에서 회피감이 있다라고 했죠. 이것도 일종의 사회적인 억제가 될 수 있습니다. 기억 들어갑니다. 비난, 꾸중, 거절이 두려워서 끊어봐요. 대인관계가 요구되는 어떤 직업활동을 회피하게 됩니다. 우리가 직장생활 하다 보면 관계를 맺어요. 그 관계에서 비난을 받고 꾸중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게 두려워서 관계를 회피한다는 겁니다. 니은 호감을 주고 있다는 확신이 서지 않으면 사람과의 만남을 피합니다. 피한다의 동그라미. 회피성입니다. 창피와 조롱을 당할까 두려워서 대인관계를 친밀한 관계에서만 제한합니다. 우리가 이제 좀 두려움이 있다라고 했었잖아요. 앞에서. 이러한 두려움과 불안이 있을 때 우리가 C군이라 하는 거니까요. 대인관계를 친밀한 관계에서만 제한한다. 그러니까 아예 대인관계를 피하는 것이 100% 피하는 것이 아니라 친밀한 관계, 대인관계를 친밀한 관계로만 제한합니다. 친밀한 관계에서만 제한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친구가 그리 많지는 않겠네요. 자, 그 다음에 사회적 상황에서 비난당하거나 거부당한 것에 대해 사로잡혀 있습니다. 비난당하거나 거부당하는 것, 거기에 밑줄이요. 자, 우리가 이것을 타인의 부정적인 평가라고 하거든요. 타인에게 거부당함, 그 다음에 비난을 당함. 자, 이러한 것들이 타인의 부정적인 평가인데 이러한 것에 대해서 사로잡혀 있다라고 했죠. 그 말은 과도하게 예민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사로잡혀 있음.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부적절감 때문에 새로운 대인관계 상황에 위축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부적절감, 정서적인 부적절감, 정서적인 표현도 잘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러한 부적절감 때문에 바로 대인관계, 새로운 대인관계 상황에 상당히 위축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쓰면 대인관계 측면에서 회피가 나타나니까 상당히 위축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자신을 사회적으로 무능하고 개인적인 매력이 없으며 열등하다고 생각합니다. 자기애하고 반대죠. 자신은 매력이 없고 열등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당황하는 모습을 보일까봐 두려워서 개인적 위험이 따르는 일이나 새로운 활동에는 관여하지 않으려고 한다. 상당히 이제 피하는 것 성격이라고 느낄 수 있고요. 드물게 마지못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새로운 활동에 관여하지 않는다. 자, 이렇게 해서 회피성 성격 장애를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 적어주시고요.